너무 조급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마라톤이거든요. 긴 세월이 필요해요. 앞으로 AI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우리 환자들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조급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은 조급증을 가지면 더 잘 안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느긋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은 암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마라톤이거든요. 긴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씀을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까지 치료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암 치료하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내는 기준에서 보면 5년을 많이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치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5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재발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한다면 또 무한정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저는 3년, 5년을 이야기를 해요. 대개 3년이 되면은 3년 이내가 거의 재발 전이가 될 사람들은 그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한숨 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도 관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재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한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0년이에요. 대개 이제 10년 지나서 이상이 없다.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나 무슨 암 걸렸는데 나 완치됐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재발이 한 드물게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거의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거든요. 암은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뭐 몇 달 사이에 치료되고 하는 병이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수술하고 항암 다 끝나고 갔더만은 교수가 완치됐다고 한다. 그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됐다고 하면 그 병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암은 관해가 되는 거지 그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는 10년이 지나도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 17차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세미나를 개최를 했거든요. 저희 세미나는 우리가 의사들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직접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삽입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쉬운 용어로 해서 조금 너무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이름도 임상통합의학 암학회거든요. 중요했던 게 CTC라겠어요. 이제는 암을 찾는 방법도 좀 더 첨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CT나 MRI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디엔가 암이 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걸 찾는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암세포가 보이면 미리 항암을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내 면역이 부족하다. 그 면역을 강화를 암세포가 보이면 더 강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CT나 MRI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찾는 방법, 조직을 가지고도 하고 혈액을 가지고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산균도 그냥 우리가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오면 환자들한테 이거 장에 좋습니다 하고 유산균 제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산균도 이제는 항암 약물에 버금갈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된 게 보면 그 저명한 잡지 캔서지나 네이처지에 이렇게 SCI급 논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유산균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산균을 가지고 장도 좋아지고 면역도 올리고 암도 치료하는 그런 첨단 그런 부분들도 나와서 그 소개하는 자리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제품으로 곧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알리는 이제 이런 기회도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또 합니다. 해마다 2번 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내년 봄에도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그리고 첨단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저는 첨단을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된다. 암을 종종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내년 봄에 그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또 알리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I 시대가 암 환자 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AI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사실 우리 세미나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 변화 또 암하고 관련돼서 이런 변화를 여러 가지 팩터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팩터들하고 서로 연관성을 연구를 이렇게 실제 연구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만 어제 그날 나온 게 10에 29승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 수를 AI가 다 이렇게 해주고 AI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떤 암치료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은 수많은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AI가 확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앞으로 AI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희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즘에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더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AI가 상당히 도와줘요. 그럼 AI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싹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맞는가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게 정말 근거가 제대로 있고 이런 부분인가는 AI를 통해서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AI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AI가 말하는 부분을 100% 받아들였을 때 AI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 AI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해가지고서 찾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것을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서 오차가 생긴 부분으로 소개를 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I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AI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AI가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그래서 밀려 있는 부분들이 또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 큰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그것만 믿고서 와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느냐 왜 이것은 이렇게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셔서 이건 또 AI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 하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AI는 항상 우리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 정보를 인용을 하되 검토를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AI가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AI를 엄청 챗GPT 들어가셔가지고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100% 신임을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는 그게 믿을 만한 거지만 그 믿음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에 정확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챗GPT에 자료를 넣을 때 자기의 정확한 부분들을 다 넣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넣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고
또 아니면 이 방송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도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